안녕하세요. 네, 정부장의 해외 선물입니다. 네,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는 두 번째 방송이죠.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게 방송 화면을 5분 정도에 그쵸? 틀어놓고 아마 당분간은 이 인수연고래가 마치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장 가보시면은 등장곡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두산 팬이긴 한데. 저는 가끔 그런 노래들이 되게 신나는 노래된 것처럼 등장곡으로 제 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잠시만요. 오늘이 참 애매한 시장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왜냐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자리냐, 요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탈출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평선 지금 밑에 있거든요.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 올라타야지. 장기적으로는 요런 관점이다.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평선이 다시 상방을 돌리거나 지수가 그것 따라서 먼저 올라가거나 이래야만인 뭐가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을 한번 제가 일리스퀘어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평선. 주로 20일 이평선은 약간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선이잖아요. 이게 생명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자리를 지금 완벽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지난번에도 돌파하는 척 하더니 지수는 쭉 내려갔어요. 지금도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이 20일 이평선을 지수가 돌파하려고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배트를 짧게 잡고 갈 겁니다. 욕심내기보다는 중요한 자리에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발생될 때,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도 강의 드렸던 것처럼 백오데이션이냐 콘텐고냐 요 차이인데 의미 없다고 얘기 드렸고요. 종목들이 계속 먼저 좀 반응해지는데 지수가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하는 그 타이밍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했어요. 지난번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였죠. 한 100불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종목들이 더 밀리길래 요거는 한 번 더 하방으로 쏘겠다 해서 두 번째 매매에서 한 200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한 40만원 정도 월요일날 제가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히스토리 보면 되니까. 340불이네요. 340불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정말 베스트하게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좀 안 나온다면 오늘 살짝 고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도 결국 이 어떤 기술적인 되돌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음봉 3개 나오면서 그대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근데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그냥 딱 수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딱 이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 자리. 월요일도 요것도 제가 얘기 드렸던 기술적으로 매우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고, 그 자리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상단 부분 여기까지 지수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 측면에서는 조금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도 이제 정부일부 장관 조금 내려놓고요. 이제 테슬라 CEO로서 경영자로서 적극적으로 5월부터는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안 좋았어요. 자동차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스페이스X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요 사업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새로운 뉴 타입의 버전도 아마 좀 많이 판매가 될 거다. 인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 하나 정도는 주가가 워낙 또 바닥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제 곧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5월 2일까지 계속 있어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가 제일 늦게 발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등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GE버노마라든지 버텍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주식들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형주들의 실적도 결국 지수랑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어닝콜 내용들을 계속 좀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중요 기업들, 시그니피켄트 7, 7개 기업들 좀 중요하게 그거는 각각 제가 방송하는 날마다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을 좀 시작하고 나서 한 캔들 몇 개 보고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나름 확률 높은 매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정쟁이 조금은 무드가 개선될 것 같죠. 그렇죠? 뭐 125% 관세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145%인가요? 그래서 서로 또 너무 이제 강대강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가 그 무드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지수도 살아나고 있고요. 결국 관세라는 건 결국 트럼프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도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또 워낙 협상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수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일봉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야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거든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 오늘은 제가 패턴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바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인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역으로 누워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왼쪽 어깨고 그렇죠? 여기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 그렇죠? 그리고 요게 오른쪽 어깨 요렇게. 이것도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게 헤드앤숄더입니다. 왜냐면 요게 왼쪽 어깨고 요게 머리고 요게 오른쪽 어깨예요. 네.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은 뭐죠? 하락 패턴이에요. 하락 패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어깨가 중요해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게 있어야 돼요. 하락 패턴에선. 그러니까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러니까 요 어깨보다 요 오른쪽 어깨가 낮게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어디까지? 한번 왼쪽 어깨 만들었고요. 머리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머리 하나. 그죠? 머리 하나.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래서 이제 머리의 절반 정도 전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어깨가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오겠죠?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아야 돼요.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았어야 돼요. 다시. 여기가, 그죠? 여기가 왼쪽 어깨보다 낮아야지 하락 패턴의 신뢰도가 높다. 그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헤드앤숄더 패턴에 앞에 역을 붙여볼게요. 역 헤드앤숄더 패턴. 그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아야지 상승.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이게 지금 머리에 와 있어요. 머리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긴 호흡으로 오버나잇도 할 수 있고 롱 포지션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패턴 하나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 당장에 뭐 매매를 하는 이 1분봉에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분봉에서는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거지로 제가 끼워 놓자면 요렇게 하나 왼쪽 어깨, 요렇게 하나 오른쪽 어깨. 그렇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게 만들어졌죠. 근데 그 구간에서 파동이 그냥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엄청. 1분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포인트는
전체적인 일봉상 흐름을 보자. 흐름을 보자.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게 있다? 오른쪽 어깨가? 그럼 이거는 신뢰도가 좀 깨지는 거죠.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될 거라는 기본적인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전제 조건이. 근데 그 조건에서도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신뢰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몇몇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헤드 앤 숄더나 이렇게 헤드 앤 숄더는 오른쪽 어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점을 준다. 그래서 일봉 흐름상 이렇게 헤드 앤 숄더에 우리가 이 머리 구간을 지나고 있다. 오른쪽 어깨가 확인되면 그리고 그 위치가 신뢰도가 좋은 위치라면 그때는 저는 한 계약 정도는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터지면 롱 포지션으로 오버나잇을 시켜나갈 겁니다. 한번 한 계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롱텀으로 보는 거죠. 지수로. 그리고 뭐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막 엔비디아라든지 대형주도 막 좋은 실적 나오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돌아와서 실적 계속 좋고 팔란티오도 실적 잘 나오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뭐 이런 기업도 계속 분위기가 좋다? 그럼 거기는 우리가 원웨이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그때 증거금은 두둑하게 좀 넣어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 또 꿀팁 강의 하나 좀 드려봤습니다. 일봉상에서 적용할 때가 가장 베스트한 것 같아요. 신뢰도도 좀 높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해보고, 오우, 계속 올라가네. 또 요런 자리가 또 잘못 꺾으면 고생하는 자리라서 이게 선을 하나 또 수평선을 좀 몇 개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 위치가 딱 여기죠. 요런 직전 고점 라인까지. 그 다음에는 또 여기가 매물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가 또 매물대가 될 겁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우선 장 출발할 때는 뭐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고 우선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데 이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오늘은 좀 유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넷플릭스가 이번에 좀 실적도 좀 좋았고 뭐 결국에 관건은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는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60일 이평선을 잘 타고 가네요. 60일 이평선을 안 깨고 이러한 추세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또 현 시장의 특징이고요. 요게 되게 오늘 중요한 선이 되겠네요. 하이라이트 선이고 결국 지수가 이렇게 뭐 갔다가 지지받았다가 이탈했다가 요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요 선이 좀 오늘 유의미한 중요한 좀 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여기 또 매물자리라서 강하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원웨이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장 시작하는 시간에 다가오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얼마 안 돼요. 한 0.6이었던 주식이 0.89 정도 올라가는 수준. 결국 지수에도 뭐 크게 기여도는 없겠죠. 장 시작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시작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의미한 선은 60일 이평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 기준으로도 2거래일 정도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스타일이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매매해서 나오는 스타일이고 배트도 좀 짧게 잡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좋습니다.
좀 챙겨 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또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한번 잠깐 볼게요. 0.3. 오케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네, 장 시작했고요. 모르겠어. 사과하지마. 하방을 시작하자마자 누르긴 하는데 그게 뭐 장 초반하고 나서 휩손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바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로 좀 들어가고 예, 344불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났고 좋아요. 예, 계속 흐름 좋고 와베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불과 30초 만에 된 건가? 얼마 만에 된 거지? 아니구나. 16초 만에 한 344불 정도를 좀 벌었네요. 네, 344불 정도를 좀 벌었고, 좋습니다. 네, 좋고,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거예요. 60일 이평선을 오늘 좀 유의미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지금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라인들 이거 돌파했어요. 그렇죠? 돌파하면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겠죠. 이런 흐름들. 제가 대체 한번 그어보면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가던지 오늘 또 이런 흐름도 가능하지만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보자. 60일 이평선을 크게 하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변한다. 색깔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여야 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필요한 거고. 아이고. 지금은 좀 눌러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수의 어떤 파동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되고. 잠시만요. 이렇게인가? 예. 이렇게. 예, 오늘은 요렇게 좀 났습니다. 344불 정도. 이게 무려 20초 만이에요. 20초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제가 중요한 투자 상품이다. 나스닥 지수 방향성 매매가. 그렇죠? 아이고. 보시면 344불 맞나? 또 50만 원이에요. 보면 50만 원. 344달러. 그렇죠? 344달러. 근데 이게 왜 매력적이냐? 왜 섹시하냐?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 실적이 좋다고 계속 올라가나요? 주식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남들이 나 지금 이거 2배 올랐어. 그거 2배가 하루아침에 올라요? 안 돼요. 주식은. 그거 거의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투자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곧 다음 주 연휴입니다. 연휴예요. 그러면 그래서 좀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윤택하게 좀 보내고 싶으면 이런 매매도 필요한 게 제가 지금 오늘 이 매매가 언제 들어갔냐면 딱 시작하자마자 51초에 들어갔어요. 51초. 장 시작하고 나서. 예. 그리고 언제 나왔냐? 31분 06초니까 여기 9초 더하고 다음 부차 6초 더니까 15초예요. 15초 만에 50만 원. 이게 가능한 거는 나스닥 지수 매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매매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 주 매매잖아요. 이번 주에만 1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벌면 4주 동안에 400만 원. 이런 게 가능한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투자 상품군으로 넣으셔서 스터디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자산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을. 제가 올해 그래도 이렇게 차곡차곡 하니까 한 대략
한 1,000만원 넘게 번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30%거든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꼭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방송을 같이 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이런 어떤 매매 관점도 좋지만 꼭 조금이라도 경험치를 늘리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차리는 6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도 60일 이평선에서 지수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